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레츠 스위프트 뉴스레터 제79호 5월 14일자네요. WWDC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가 애플 공식 소식보다는 개발자 커뮤니티의 기대와 루머 소식이 더 많은 요즘입니다. 4년 만에 WWDC 현장에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너무 부럽네요. 저는 못 갑니다. 불러주면 갔을 텐데 안타깝군요. 네. 소식을 보면 앱스토어의 개발자들 매출이 최근 2년간 더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큰 회사들도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볼까요? 애플 스토어의 중소개발사 지난 2년간 매출 71% 증대. 그렇군요. 저도 매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드웨어. 올해는 애플 실리콘 기반 맥 프로가 나올 차례이고 인텔에서 전환이 마무리됐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2023 애플 맥 프로 A New Era for Professionals. 인텔 기반 맥. 네. M1이 놀라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텔을 아직도 쓰는지가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됐군요. 네, 요약이 잘 돼서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AR, VR 헤드셋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 나오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겠지만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Apple's AR VR headset first look at awesome experience. First year reception my take unboxing. 있는 건가요? 네, 이걸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네. EU 제재로 아이폰 15부터는 USB-C 방식이라는 루머가 신빙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 MFI 인증을 받지 않은 USB 케이블에 대해서 기능 제한을 두지 말라는 권고가 나왔다고 하네요. The EU warned Apple against its rumored USB-C limitations. 그렇군요. 기능 제한을 두지 말라. A strong word of warning for Apple. Unconfirmed rumors. 네,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1번. 해커뉴스가 업계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면서도 심도 있는 토론까지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텐데요. 주로 영어권에서만 퍼지다 보니 오히려 한글로 보려면 소식이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WWDC나 레츠 스위프트에서도 만나서 활동한 적이 있는 조성현님이 매일 올라온 소식을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번역해서 공유해주는 서비스를 만드셨네요. 저도 매일 받아보고 있는데 선언문에 나온 취지도 마음에 들고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추천드려요. 해커뉴스 사이트 요약 서비스. 네, 이런 거군요. 선언문. 오. 구독. 네. 와. 역시 5월 이 무슨 정렬이죠? 오, 너무 좋은데요. 저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는 아니고 러스트로 CLI 앱을 만드는 예정입니다. 그냥 흥미로워 보여서 호기심에 읽고 가져와 봤습니다. Building CLI apps
in Rust. 네, 이런 게 있나 봅니다. CLI 앱. 2014년에 나온 File in the Valley라는 책에 애플의 시작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저도 읽어보지 못한 책인데 조만간 구해서 읽어봐야겠습니다. 뭐죠? 그런 책이네요. Starting Apple. 오, 놀랍군요. 애플 컴퍼니. File in the Valley. 네. 새로운 코드베이스로 넘어가기 위한 팁과 트릭이라고 하네요.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Tips and tricks for exploring a new code base. For skill, meet the team. Break things, focus on narrow scope, leverage pair programming. Use breakpoint in summary. 진짜 일반적인 내용이군요. 스위프트를 만들었던 크리스 레트너가 구글에서 나와 정착한 곳은 fast.ai라는 곳입니다. 얼마 전 파이썬을 대체할 모조라는 언어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언어를 하나씩 만드는 느낌이네요. 모조, 모소. Mozo may be the biggest programming language advance in decades. 그렇군요. 모조. 익히는 속도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려질까봐 겁이 납니다. 미래에 대체될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소스가 GitHub에 선공개됐습니다. 완성본이 아니라 일부 타입들만 구현되어 있고 앞으로 Object-C 런타임이나 기존 코어 파운데이션 C 함수들과 분리된 구현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우려는 여전히 애플 플랫폼이 아닌 경우 구현체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과연 얼마나 완성도를 높일 것인가 궁금합니다. Foundation Package Preview Now Available. Performance, Governance, Next Step. 이런 것들이 있군요. 같은 프로토콜이더라도 여러 번 채택하거나 여러 타깃에서 중복해서 채택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모듈화가 되어 있더라도 여러 명이 동시에 개발할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Double Protocol Conformance. 이게 뭐죠? 네. The trick part.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네, 그렇죠. 델리게이트나 데이터 소스도 익스텐션에 하지 않나요? 네. The bug. 이런 게 있군요. 흔히 보는 동시성 설명이 아니고 난이도가 꽤 있는 글입니다. C로 풀어서 메인 액터를 지정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다른 방식으로 비슷하게 구현할 때 셀 크기가 달라지는지도 포함합니다. Async, await, and main actor strategies. 네, 잘 모르는 Swift Intermediate Language. 잘 모르는 영역이라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스위프트 5.8부터 적용된 Weak Self Capture List 방식에서 셀프를 생략해서 사용하는 짧은 예제입니다. Weak Self에서 셀프를 빼는 건가요? Allow implicit self for weak self capture after self is unwrapping. Old. 요렇게군요. 이 셀프가 없어진다는 암시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 짧고 명료한 글이네요. 모든 문제 해결을 꼭 의존성 주입으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죠. 기존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Stop using dependency injection for your iOS project. Too many dependencies. Swapping more in and out. conclusion. 언제나 해결책이 그렇듯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스위프트 에볼루션의 3월, 4월에 올라온 내용 요약입니다. 어싱크 스트림에 대한 것과 SPM 매크로에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띄네요. 스위프트 에볼루션 monthly. 스위프트 에볼루션을 또 본인 건가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주는군요. 이게 이제 새롭게 제안된 어떤 스위프트에 반영될 accepted proposal이군요. 반영될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요약을 해놓은 거겠죠. 스위프트가 발전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What's new in Swift 5.8 뭐 이런 식으로 5.9 이런 식으로 만나겠죠. 미러 API를 활용하는 리플렉션 방식에 대한 예시입니다. 테스트에서도 일부 활용할 수 있겠죠. Using Swift Reflection. 리플렉션이 뭘까요? Checking properties are valid. Swift reflection. We can get access. Record. Mirror. 이런 게 있군요. 미러라는 게 있군요. 도메인 값과 동작을 Swift 언어와 타입으로 표현하기 위한 DSL 선언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use case를 선언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네요. 뭘까요? Using Swift types as domain specific language. domain specific language, DSL이군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디버그 프린트를 확장해서 속성을 표 형태로 출력해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제목만 봐도 너무 웃긴데. Using tabular data to dump model data. 오, 와. 엄청나군요. 표로 나오는군요. 좋네요. Main actor uses in Swift explain to dispatch the main thread. 메인 액터의 사용, 스위프트의 사용, 그리고 메인 스레드에서의 디스패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Async await의 그 메인 액터 이거겠죠?
On Apple's guidance for state object initializations. 호호. 이 블로그 자주 보이네요. 네, private state. Using the outside data with state object. 이 state object와 observed object를 자꾸 헷갈리게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있군요. The power of tasks in Swift concurrency made easy. Before start normal 이고요. What are tasks in Swift? 무엇인지 비동기 처리에서 태스크들을 나타내 줍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모듈로 나눠져 있는 경우 내비게이션까지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존성 컨테이너 방식을 설명합니다. 오늘 글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걸까요? Managing navigation between multiple modules in iOS app using dependency injection container. 네. 이쪽은 아직 잘 몰라서 이런 게 있습니다. ELM 구조라고 해서 설명하다 보니 모델 값의 변화를 didset이나 property observer로 다루기 위해 MSG를 만드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메시지? 네. LM architecture in iOS. What were you the god of again? Let's get shit out of the way. RX Swift is dead. MVVM is dead. Killed by Hella. I mean Swift. 글을 재밌게 쓰는군요. 네. That's good trick. 네, 스위프트라는 언어가 LM 아키텍처라는 걸 보여주고 MSG 모델 뷰 MSG 또 이런 게 나왔군요. 라그나로크. 네. 모듈화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인 사례를 공유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간에 다른 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어디에 어떤 글일까요? 파블로 코네조. 와우, 글이 예쁘군요. 모듈 아키텍처, 문제점, 피처 모듈, working with dev apps, automating with software army knife 해서 뭐 쭉 싱글톤 패턴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글입니다. Understanding singleton pattern, implementing singleton pattern. 네. pros, 네. cons. 그쵸? 갑자기 등장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읽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UI 구조는 유행을 따르는 패션과 비슷하다. RX 스위프트를 쓴다고 미래의 기술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Uh-oh, you picked the wrong UI architecture. 그렇군요. What problem are you really solving?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가?
trends leave again.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네요. 와, 스위프트 엄청 많군요. 애니메이션 요소와 속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What are animation in Swift UI? 우와. 진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군요. 이렇게 자세하게 할 거라고? 얼마나 더 가는 걸까요? 네. 애니메이션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R 시계를 만드는 과정을 솔리드 원칙을 지켜가면서 구현하는 샘플입니다. 특정 앱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흥미롭네요. Building an AR clock using Swift UI and Solid Design Principle. 오, 멋지군요. 솔리드, 단일 책임의 원칙부터 해서 네, 그런 건가 봅니다. Swift UI와 GraphQL 예제인데 Swift UI 뷰 코드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게 과정 장점인가 과연 장점인가 모르겠습니다. GraphQL and Swift UI a dynamic duo for the app-tastic adventure. 네. 이건 뭘까요? Check out this amazing. No. 네. 해서 뭐 요런 이렇게 네. 스위프트 UI 코드를 응집도 높게 다루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만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전부인가 싶긴 하네요라고 쓰셨습니다. High Cohesion Swift UI Code. Here is the code. 네. A low cohesion example. 코드를 좀 봐야겠군요. 네. 길지 않은 내용이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뷰 화면을 그대로 이미지나 PDF로 내보내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렌더러입니다. 이미지 렌더러 in Swift UI. You can use image renderer to make an image of Swift UI view a part of your PDF context. 그렇군요. 이걸로. 네. Swift UI 프로젝트에서 연구 저장소를 다루는 래퍼들을 살펴보는 글입니다. 연구 저장소를 살펴보는 래퍼. App Storage and User Default. What are User Default? 좋죠. User Default란 무엇인가? What are App Storage? 네, App Storage가 있고 How to use App Storage. Fetch request and core data. How core data work. Fetch request work. 정말 그 래퍼들이군요.
맹용 윈도우 창을 다루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맹용 윈도우, 맹용 윈도우 창. 아하, 이런 거군요. Closing window. 맥OS 개발할 때 필요하겠군요. Mastering Safe Area in Swift UI. Swift UI에서 Safe Area 마스터하기. 과연 길군요. Using Geometry Reader to get it. Get from key window. 키 윈도우 있고요. Ignore safe area to ignore the safe area. 네. 호호. 이런 것들이 있군요. 네. Parallax header effect in Swift UI using coordinate space. Parallax header 뭐죠? 어떻게 생긴 거죠? Final effect. 와. 오, 이런 거군요. Skip typing your login credential manually with Xcode breakpoints. 이거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아이디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네, 브레이크포인트에서 했던 거. 오. 하지만 여전히 유용해 보입니다. Speed Run Design, Heart Rate Zone, View in Swift UI. 와우. 이런 거군요. State Injection Mechanism. State Injection. Cracking the code, the mysterious state injection mechanism. Issue. Chatroom. 중국어. 네, state object problem 문제가 있다 해서 했는데, 네, 길어서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wift UI list, displaying dynamic data. 리스트에서 다양한 다이나믹 데이터를 보여주는 걸까요? Creating basic list, customizing list row using for each, adding and remove item. 리스트를 열심히 다루는 내용이군요. 저 리스트에서 넣고 using for each, id 셀프로 넣고 adding and remove, on delete. 그쵸? action, add item, append, list performance. 네, 리스트를 잘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Swift UI View Life Cycle. 뷰 컨트롤러가 아니죠. 뷰 라이프 사이클이죠. Introduction to Swift UI View Life Cycle. 스트럭처와 클래스의 차이를 두고 Initializing, Updating, Layout, Drawing. Initialization page, Updating page, Layout, Drawing. Conclusion. The power of overlay in Swift UI. 오버레이의 힘. 네. 여기 오버레이를 잘 쓴 코드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뷰 프로그래밍 UI 킷. 콤바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Swift UI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이 글은 UI 킷으로 다루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combined with UIKit, taking small step forward. 네, 그래서 UIKit으로 UIKit 밑에 하면 있겠죠? 네. Integrating with UIKit 해서 밑에 있습니다. 앞에 UIKit과 컴바인을 다루는 글과 같이 읽어보세요. 뭘까요? Integrating combine with UIKit. UIKit에서 네, 컴바인 쓰는 거죠. 요즘 흔치 않은 UIKit 기반 뷰 컴포넌트 만드는 설명입니다. Step a component design using UI Visual Path with Swift. 그러게요. 그려서 만드는 그런 내용이겠죠. 밑에 가면 그린 게 없군요.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예제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유니버셜 링크를 다루기 위한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Universal Link Implementation on iOS, Deep Link and Universal Link의 차이점. 네. Supporting Universal Links. 네, Associated Domain 해서 설정하고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글이군요. 질의응답식으로 설명을 풀어나가는 코어 데이터 관련 자료입니다.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네요. Ask Apple 2022 Q&A Relate on Core Data Part 1. 많은 질문들과 답변을 잘 기록해 주셨군요.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tvOS 앱과 iOS 앱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야, 이런 것도 있군요. 오픈AI 달2 API를 연동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워낙 API가 단순해서 그냥 호출하고 비동기로 기다렸다가 이미지로 저장하면 됩니다. API 키 받아서 네, SDK 하고 날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저도 뉴스레터 도구에서 사용하는데 문장 중에 언어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죠? How to detect the language of text with the NLP, Natural Language Framework in Swift. 언어를 판단하는군요. 앞에 코어 데이터 질의응답 글과 함께 보시면 좋은 코어 데이터 스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Mastering Core Data Stack. 이분 코어 데이터 파시는 중이군요. 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iOS 13부터 크래시 리포트와 함께 일부 지표를 받아볼 수 있는 메트릭 킷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트릭 킷. A boon for iOS framework developer to get crash log. 그렇군요. 이게 파이어베이스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였군요. 네, 메트릭 킷. 나중에 필요하면 봐야겠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Optimizing your app for network reachability. 느린 환경이라든지 와이파이에서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군요.
요거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잘 쓰시는군요. 잠금 화면에서도 재생 화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Rock your Apple's playback experience with Now Playing in iOS. 그래서 Now Playing 이렇게 돼 있죠. 뭐죠? 뭘 한 거죠? 뭔가에 저런 게 있나 보군요. 앱에 이런 기능도 추가해주세요. 뭔가 간단하게 바꾸고 싶을 때는 수파베이스라는 서비스를 활용한 Spinning up a feature request screen with Supabase. 호호.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네요. Developer Guide on App Clip for iOS. 네. 앱 클립에 대한 가이드 이제 와서 오랜만에 소개하는 민소네님 블로그네요. AX 스냅샷 방식을 활용해서 UIKit 접근성 요소를 쉽게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프리뷰를 이용해 UIKit 화면의 접근성 요소 확인하기. 이런 것도 있군요. 에어비앤비 팀에서 AWS에서 iOS용 CI 인프라를 최적화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Flexible Continuous Integration for iOS. Upgrading CI with Custom macOS AMIS. 어려워. 이런 게 있군요. 페이스트레인을 만든 펠릭스 크라우스가 앱을 어디서 누구와 사용하는지 맥락을 판단하는 컨텍스트 SDK라는 새로운 도구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아직 공식 런칭은 아니고 contextSDK.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사인업을 받고 있네요. 호호. 네. 미디엄 유료 글이지만 엑스코드 확장 도구에서 챗 GPT를 연결해서 주석 추가하는 예제입니다. 저도 확장 도구 만들면서 놓쳤던 부분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How to integrate ChatGPT to create Xcode source editor extension. Xcode source editor extension. 만든 방법을 잘 설명해 주셨군요. 네, 저런 것들도 만들 수 있나 봅니다. 제목 그대로 엑스코드 클라우드에서 앱 출시 예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Scheduling app release with Xcode Cloud. 와우. 출시하고 퇴근이 아니고 미리미리 출시 예약을 해둘 수 있는 여유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원티드에서 전체 팀 테스트 문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스쿼드 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테스트 세션이라니 흥미롭습니다. 원티드 랩 전체 팀 테스트 문화. 그림과 함께 잘 적혀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뷰 모델이 아니더라도 Swift UI 단위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결국 테스트 가능한 모델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Swift UI Test Without MVVM. 호호.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뒤에 나오겠죠? 나중에 궁금할 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일본 개발자 키시가와 가스미상이 만든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 웹사이트입니다. 특이한 점은 최신 스냅샷까지 써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 그렇군요. 웹 플레이그라운드군요. 프로젝트 문자열을 뽑아서 다국어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위프트젠 도구입니다. 스위프트젠, 네. 여러 개를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 한 기능이겠죠? 네. 비동기로 뷰를 표시하는 프레임워크 쿼리어블 저장소 쿼리어블 Asynchronous View Presentation in Swift UI 이런 게 있군요. 2023년 1분기 인기 저장소 탑10을 소개합니다. 와, 너무 좋은데? GitHub 전체에서요? 네. 작은 단위로 상태 관리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작은 단위로 Swift Atoms 이런 게 또 있군요. 어디에 분류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iOS 내비게이션 패턴에 대한 설명을 내비게이션 관점으로 정리한 곳입니다. 오, 네,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보고 유튜브를 만들어 놨었는데 영상을 만들어 놨었는데 최신 글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는 또 다양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앱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픈 링크 탭으로 볼래요. 디자이닝 스텝. 네. 네, 이렇게 해서 렛츠 스위프트 뉴스레터 제79호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읽는데도 점점 쉬워지는 느낌이 잘 들지 않고 어려운 느낌만 계속 드는군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